당신은 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빠진 게 없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사는 당신의 모습이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있어요, 지금. 기다림. 창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보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노력하고 도달하고 변화가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 당신의 진실은 노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투쟁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숨쉬고 있는 더 깊은 정체성에 항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오해합니다. 그들은 욕망을 가정하지만 정체성은 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과를 상상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결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메아리 방이 됩니다. 당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어요. 당신은 단지 당신이 아닌 것을 벗어내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꿈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쫓아야 했던 거짓말을 녹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제한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어제처럼 일어납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숨을 쉰다. 당신은 생존을 위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왜 현실이 변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깊은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기억. 당신이 갈망하는 것이 도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기억. 가장 큰 장애물은 결코 세상이 아니다. 돈이 아니야. 타이밍이 아니야. 심지어 당신의 의심도 아니에요. 그 장애물은 믿기를 기다리는 습관입니다.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구체화를 미루는 것. 하지만 믿음이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믿음이 원인이라면 이것이 지금 새로운 상태를 거주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망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당신의 분야에 이미 쓰여진 진실과의 일치로. 충만한 당신의 모습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신성한 다리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이나 분주함, 긍정적인 척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신성한 기술을 통해서요. 눈을 감고 이루어진 욕망의 장면에 머물 때 당신은 마음과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발화하고 연결하다. 지금 그것을 구현함으로써 미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초대장입니다. 추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증명하는 것을 멈추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고 대신 그것을 진짜로 느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 속에서 가정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세계가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기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습니다. 항상 거의 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진전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비전이 잘못되었거나 당신의 연습이 고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여전히 결핍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반면 당신의 욕망은 충족의 주파수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모순입니다. 원함은 종종 숨겨진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조용히 반복되면서 당신의 에너지 필드의 구조가 됩니다. 당신은 이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탐구자, 노력자, 아직 준비 중인 사람은 이미 당신의 것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욕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마음속 극장에서 당신은 어떤 역할을 조용히 하고 있나요? 당신은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관찰자입니까? 혹은 이미 결정을 내린 작가인가요?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욕망을 따라잡을 때까지 당신은 항상 꿈에서 자신을 쫓고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에너지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아요. 본질에 반응해요. 그리고 여기 본질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자신을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진행 중인 작업이 아니에요. 당신은 변화 중인 진동입니다.
하지만 전화는 세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울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눈 뒤에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보세요. 자신에게 말할 때 되고 있는 나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나로 말하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강제로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감추고 있던 내면의 저항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삶은 따라잡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반영하기 시작할 뿐이다. 감정이 비밀이다. 하지만 당신은 잘못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있죠. 감정이 비밀이다. 하지만 당신이 키워온 감정이 창조를 일으키는 감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욕망 아래에 있는 감정이 가능성이 아니라 결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 꿈과의 거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결핍의 조용한 확인이 된다. 그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욕망이 분리의 뉘앙스를 지닐 때 이미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연시키는 진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각화하고 긍정 문구를 반복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여전히 기다림의 긴장을 느낀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조 디스펜자 박사는 우리에게 몸이 기억과 깊이 상상한 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만약 눈을 감고 진정으로 풍요의 감각을 체험한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립니다. 당신의 화학작용이 변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상상이 의심으로 얼룩져 있다면, 당신의 내면의 영화가 이게 잘 되길 바래 라는 에너지로 물들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아요. 생존 상태를 유지합니다. 비결은 강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감정, 환상의 흥분이 아니라 확신의 평온. 사실 충만한 당신의 모습은 흥분되지 않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조화로운, 절박하지 않은, 현재에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게. 그리고 그 상태를 안정시키기 시작할 때,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을 연습할 때 당신의 전체 분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조용히 판단 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무엇을 느끼고 있었나요? 내가 소망의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나? 아니면 그 부재에 대한 좌절감을 발산하고 있었나? 그 답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감정의 서명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과를 강요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공명을 키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알고 있는 당신의 버전에 속할 때만 그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수동적 시각화에 주의하세요. 마음은 자신의 미래에서 관광객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상하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것과 그 안에 내재하는 것 사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각화합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이미지를 봅니다. 집, 은행 계좌, 승리의 순간.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 장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감탄하고 심지어 갈망하지만 그것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차지하지 않은 미래의 관광객이 된다. 그리고 몸은 그 분리를 감지하고도 변하지 않는다. 수동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당신의 꿈을 영화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관찰합니다. 당신은 투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융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리, 비록 미세하더라도 당신의 현실을 오래된 주파수에 고정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네빌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쳤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즉 관중석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핸들을 쥐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의 피부가 그것을 흡수하는 것, 이것은 더 생생한 그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구현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은 환상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신은 정신적인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거주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여놓아 외부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관찰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상상한 것을 당신의 내면의 집으로 받아들일 때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가 될 때 삶의 거울이 바뀝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드디어 이사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것들을 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아니면, 하지만 지금, 내부에서, 이미 존재하는 곳,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든 세부 사항, 장소, 사람들, 감정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제외해버립니다. 그들은 꿈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지만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은 생생한 현실을 만들어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버린다. 마치 축제를 꿈꾸고 자신의 영혼을 초대하는 것을 잊는 것과 같아요. 이 미세한 결여가 단절을 만듭니다. 사랑을 상상하지만 사랑받는 기분을 잊어버립니다. 부를 상상하지만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을 잊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상상하지만 생존에 감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결과는 당신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환상입니다. 살짝 엿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면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그건 네가 거기 없었기 때문이야. 상상력은 우주를 위한 공연이 아니다. 정체성의 리허설입니다. 도착하기를 바라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을 통해 숨 쉬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구현으로서. 모든 것을 바꾸는 조용한 기술이 있습니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야기 속의 인물로 상상하는 것을 멈추고 장면 속에서 자신을 느끼기 시작할 때, 텍스처를 만지고 소리를 듣고 충만한 순간의 공기를 마실 때 당신의 상상력은 아이디어에서 각인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새로운 현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오래된 패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가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비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꿈의 감정적 중심으로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더 나은 삶을 상상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helplessly here to embody the truth that you belong inside it. 완전히, 사랑스럽게, 지금.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춰주세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다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부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지만 아직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메아리입니다. 준비가 되면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이제 당신의 현실이 당신의 비전과 맞지 않는 진짜 이유로 돌아가 봅시다. 주변 세계는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믿는지에 대한 조용한 음세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각화 의식이나 명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에서도 일어납니다. 방에 들어갈 때, 전화를 받을 때,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모든 상호작용은 당신이 조용히 진실로 받아들인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네빌은 과학이 이 개념에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에 이를 이해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반영합니다. 거절을 예상하면 그 기대의 에너지가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삶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인생은 충실한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로만 그것을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으로 당신의 내면 이미지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보세요. 선택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걷는 사람으로. 그 진동은 노력보다 더 크게 들린다. 매력보다 더 크게.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 종종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고 간과되고 무시당하는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세상에 당신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안으로가 아닙니다. 안에서 바깥으로입니다. 가치를 증명한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를 바라는 당신이 아니라, 그리고 당신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이미 충만하고 이미 사랑받고 이미 충분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그 행동을 조정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거울은 결국 당신이 믿는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현재에서 창조하고 있지 않아요. 구걸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상처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청할 때, 하지만 그 말 뒤에 있는 목소리는 여전히 오래된 상처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지만 그 출처가 여전히 당신이 작고 보이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시기에 고착되어 있을 때,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로 당신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강력하다. 하지만 그 출처가 중요합니다. 반복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둔 꿈은 루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비전 뒤에 있는 에너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래된 것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현은 도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통해 작동합니다. 지금의 당신을 선택하기로 한 변함없는 결단을 통해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던 같은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실망을 피하기 위해 시각화합니다. 그들은 잊혀지지 않기 위해 확신합니다. 하지만 회피의 빈도는 여전히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당신이 살고 싶은 현실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진실에서 창조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보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은 구현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시간표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자의 삶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바뀌는 것은 당신의 말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출처가 바뀌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용한 혁명입니다. 생존의 주파수에서 주권의 주파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않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살 준비가 되었을 때 과거는 그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애원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증명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억에서가 아니라 현재에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곳에서, 지금 당신이 마침내 기억하는 곳에서 더 이상 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나는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 상상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을 감고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놓아주는 것이 공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종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신성한 무언가가요. 그리고 그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정, 모든 침묵의 대화, 모든 내면의 비전, 사랑이 방문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존재의 반영으로 돌아오는 무대가 됩니다. 욕망은 순수해 보인다. 자연스러운, 심지어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동적으로 원하는 것은 창조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역과되지 않은 그 결핍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처벌로서가 아니라 그냥 거울처럼. 갈망의 사막에서 시간은 늘어납니다. 침묵이 계속된다. 메시지가 오지 않아요.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을 막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지만 유일한 장애물은 당신이 결여된 것과 동일시하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당신은 그리움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하거나 확언할 때 그것이 결핍의 갈망에서 비롯된다면 여전히 분리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미세하지만 엄청납니다. 당신이 특정 인물과의 관계를 쫓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이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열립니다. 문자를 갈망하는 대신 이미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슴, 배, 척추에 그 감각이 퍼지게 하세요. 좋은 소식이 올 때처럼 당신의 호흡이 반응하게 하세요.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느끼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진짜일 때 당신의 몸은 기억과 비전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분야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는 것, 이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미래의 순간으로 미루어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욕망에서 친숙함으로 전환할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시간이 무너집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당신의 특정한 사람은 이미 당신을 알고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이미 당신의 존재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주파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재회라는 감정에 익숙해질수록 저항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진동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원함은 사랑을 멀리하게 한다. 친숙함이 그것을 집으로 데려온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그 순간이 왔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외부 세계가 따라잡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사막은 정원이 된다. 감정적 정렬 없이 긍정 문구를 사용하면 결핍 루프가 반복됩니다. 1000번이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의심으로 떨고 있다면, 숨이 가쁘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온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래에 있는 두려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조용한 방해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서명에 복종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풍요를 말하면서 결핍을 진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연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지배적인 주파수를 반영할 것입니다. 구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안에서 나온 긍정적인 말들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핍된 것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되고 당신이 메우려고 하는 격차에 대한 더 많은 상기시킴이 됩니다. 이것이 긍정 문구가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경계가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몸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시작할 때만. 완벽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감정적 일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당신이 느끼는 것 사이의 일치. 그래서 고요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몸에 확신을 심을 때 나는 선택받았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만지거나 나는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 라고 속삭이며 어깨를 이완시킬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할 때 필드가 반응한다. 이건 평정을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옛 이야기보다 조금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순간 한 호흡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단지 조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을 만진다면 단 3초 동안이라도 그 느낌은 긴장감에서 오는 반복보다 훨씬 더 깊은 씨앗을 심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명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확언이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하세요. 느껴지게 하세요. 소리치지 말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억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당신의 말과 진동이 마침내 함께 걸을 때 당신의 현실은 같을 수 없습니다. 구부러진다. 들어준다. 그것은 대답한다. 너의 입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게. 상상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자궁입니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피하기 위해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기 위해 시각화했다. 하지만 산만한 장면이나 서두른 이미지로는 아니었다. 그는 장면 포화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했다. 하나의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장면을 반복 재생하여 잠재의식의 확신으로 스며들게 했다. 욕망이 아니라 확신. 이 장면은 환상이 아닙니다. 소원이 아니에요.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짧아서 반복할 수 있지만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손을 잡다. 문이 열렸다. 잠들기 전에 속삭임.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더 평범할수록 더 강력해진다. 현실은 과시가 아니라 친숙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세부 사항을 쌓아두지 마세요. 부드럽게 여러 번에 걸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억보다 더 현실이 됩니다. 감정의 톤이 피부에 향수가 새으며드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득 채울 때까지. 네빌은 한 번 시각화하고 나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 장면에 푹 빠졌다. 밤마다 외부 세계가 더 이상 그 흔적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잠재의식은 무언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포화 상태에 반응합니다. 느낌으로 반복되는 것을 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태어납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적 노출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장면이 당신의 내면 경험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때 외부도 일치해야 합니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반영으로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은 안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노력도 아니야. 이미 가지고 있다는 조용한 숨결. 그것이 당신의 몸에 이것은 안전해 라고 말하는 진동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뿌리를 내리면 그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이미 그 분야가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재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상상 행위를 성소로 삼으세요. 압박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그것을 되돌아가세요. 그 장면이 당신 안에 집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조용히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가득 찬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실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당신의 SP는 당신이 그들을 쫓지 않는 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쫓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하루에 10번씩 전화기를 확인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존재로, 보이는 존재로, 깊이 사랑받는 존재로서 세상을 평온한 확신 속에서 걸어가는 당신의 모습. 그 버전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상태로 외부에서 결코 올 수 없었던 사랑을 찾기 위해 수년간 자신을 외부로 향하게 한 것들 아래 묻혀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특정 인물에게서 완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역설적 심리학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고통의 해결책으로 붙잡고 있던 진동적 집착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자석 같은 힘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에서 끌려 나올 때를 느낀다. 그들은 당신의 욕망이 두려움으로 얽혀 있을 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존재가 성소가 될 때도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가장 강력한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만나야 했던 바로 그 모습. 그 버전에 반해보세요. 결과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기다리고 지켜보며 궁금해하는 순환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들의 관심을 찾지 않는 상상을 해보세요. 깊이 숨을 쉬며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그들의 귀환에 조건되지 않음을 아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찾는 대신 내면을 바라보고 평화를 찾는 것을. 그게 당신의 SP가 반응하는 자아입니다.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없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빛나고 있어요. 이것이 매력의 역설입니다. 마침내 모든 반사에서 그들을 찾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당신의 반사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의 주파수는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완전히 체화할 때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에너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상호작용 사이의 침묵에서도,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함 속에서. 이것이 당신의 조용한 혁명이 되게 하세요.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사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이 항상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움이 끝나고 기억이 시작되는 곳. 왜냐하면 특정 인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통제하거나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 사랑 이야기를 반복해서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온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신의 가정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의 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 대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갇히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거부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합을 원하면서도 버림받은 진동을 지니고 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메커니즘이야.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전송이며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습니다. 어조, 타이밍 또는 침묵을 통해서든지. 만약 당신의 내면 세계가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너무 늦었어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생각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대화를 다시 쓰면 부드럽고 일관되게 존재감을 가지고 당신의 현실이 조정됩니다. 당신이 그 분야를 조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이미 선택된, 이미 정렬된 것을 구걸할 필요 없는 당신의 버전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버전이 말하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아침을 이야기하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장 조용한 밤에 속삭이게 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풍경을 재구성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과거와의 논쟁을 멈추고 현재를 긍정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대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는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SP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렌즈를 닫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의 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은 더 이상 전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것 같아요. 마치 일치하는 것 같아. 마치 진실이 마침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이미 사랑받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에서 나타납니다. 네빌은 외부 세계가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상태만을 반영한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의 특정한 사람은 당신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관되게 구현해온 당신의 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전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의심하거나 애원하지 않는 자신과의 관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세상은 그 감정이 펼쳐지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나는 선택받았다로 이완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SP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걸 느낍니다. 이 여정은 결코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기 위해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누구로 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주파수가 변합니다. 잡으려는 것에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으로 변합니다. 희망에서 기억으로. 조 비탈 박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점이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입니다. 이미 충만한 상태로 진동할 때 당신은 거리의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더 높은 삶의 버전에서 재회는 이미 일어났어요. 사랑은 이미 깊어졌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 정체성에 발을 들여놓으세요. 연기가 아니라 진실로서. 당신의 존재가 증거가 되게 하세요. 당신의 자아 개념이 초대장이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가 따라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불가피하게.